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과서 개념어 사전 교계사 김영국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습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강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복습은 각자의 몫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쉽게 복습할 수 있도록 매 시간 끝에는 핵심어를 정리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군자부터 귀자까지 하겠습니다. 귀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귀할 귀자와 귀신 귀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군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신다면 한자어 사전 50일 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군자는 이게 무슨 모습으로 보이나요? 요 앞에는 말이 있죠. 그리고 양쪽에는 차 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마차 칸입니다. 지금 이것은 위에서 본 모습이고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말 3마리 또는 4마리가 끌고 양쪽에 바퀴가 있죠. 바퀴. 그리고 여기 사람을 태우는 수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부가 말을 끌고 한쪽은 창을, 그래서 가까이 달려드는 적을 휘둘러서 물리치는 거고, 보통은 이 왼쪽에는 화살을 쏘는 궁수가 같이 탑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 마차는 이것을 전차라고 하죠. 전투할 때 사용하는 마차, 전차라고 하는데, 이 전차는 보통 3명이 탑니다. 마부와 창, 활, 이렇게 3명이 한 조가 됩니다. 자, 이것을 위에서 본 모습이 이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본던 것이 바로 마차입니다. 마차. 이 글자는 거라고도 읽고 인력거, 차라고도 읽는데, 기계로 기어라든가 이렇게 기계로 조립되어 있는 것은 차라고 하죠. 자동차. 하지만 그냥 바퀴를 달고 사람이 끄는 것은 거라고 합니다. 인력거. 그런데 이게 전차인데, 그럼 군은 뭐냐? 이 전차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전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군입니다. 군인들인 거죠. 군인. 전투를 할 때 보면, 지금 이 전차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탱크라고도 하는 이것. 그런데 이 탱크는 옆에서 공격하면 당하기 때문에 보통 이 탱크가 진군할 때는 양쪽 옆에 군인이 이렇게 서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싼 것, 이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이 군자는 군인, 사람일 땐 군인, 대오를 이루고 있으면 군대라고 하죠. 그때 부르는 노래 군가죠. 그 다음에 군대 내 기강을 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기가 빠졌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지멋대로 헝클어져 있는 것을 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기가 문란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전투를 할 때 늘 있어야 되는 게 뭐죠? 먹어야죠. 그래서 양식이 되는 쌀, 이것을 군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군경합동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군인과 경찰이 한꺼번에 작전하는 것이 군경합동작전입니다. 그러면 군인이 사용하는 배, 이것이 군함인데, 요 함은 싸움배일 때입니다. 싸움배. 싸움배일 때는 함자 써요. 그래서 전투하는 싸움배라고 할 때는 전함이라고도 얘기하죠. 군대에 사용하는 배, 군함이고, 전투에 사용되는 배를 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속에 있는 건 뭐죠? 잠수함이죠. 그 다음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구축은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잠수함이라든가 다른 쪽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배를 구축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공모함은 뭐냐? 자, 항공이 뭡니까? 항공기죠. 비행기입니다. 이게 지금 항공모함이지 않습니까? 자, 이 배는 비행기를 몇십 대의 비행기를 싣고 다니죠. 그래서 항공기의 어머니 모자입니다. 어머니가 되는 싸움배. 그래서 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자, 항공기를 싣고 다니는 어머니가 되는 싸움배예요. 그것이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축함은 항공모함이 이렇게 진행되면 양쪽에 보통 구축함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함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다 전투하는 배다, 싸움배다 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정이란 말을 알아야 되는데 이 노란색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필수어입니다. 노란색은 필수어예요. 분정인데 우선 정이라는 건 뭐냐? 지금 정자는 왼쪽이 발을 정자죠. 오른쪽은 손입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건 뭐냐?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잡는다. 그래서 옛날에 왕이 다스릴 때 정치라는 건 뭐냐? 잘못된 것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 바르게 잡는 것, 이것이 정치입니다. 오히려 바르게 잡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지멋대로 하면 이것은 정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폭정이라고 합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정치, 폭정이라고 합니다. 정치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것이 정치예요. 그런 사람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정사를 돌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흉년에서부터 구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정사를 돌보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는 왕이 없죠. 그래서 정당을 만듭니다. 당이라는 건 물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정당이라는 건 누구를 위한 당이냐, 무엇을 위한 당이냐 하는 것이 정당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당, 노동당이죠. 그 다음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환경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당이 녹색당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은 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그래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당이냐, 이것이 바로 정당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정당은 부자를 위한 당이냐 아니면 가난한 자를 위한 당이냐, 기본적으로 둘로 나뉩니다. 부자를 위한 당이라면 그래야 나라가 더욱 발전한다고 믿는 것이 보수당이라고 하면 아니다, 노동자, 약자를 돌보고 약자들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진보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도 나눕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군정이라는 건 뭐냐? 군인이 정치를 하는 것이 군정이에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1945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누가 권력을 장악했어요? 미군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정 중에서도 우리는 미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군정이라는 건 뭐냐? 군인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뭐냐? 입법, 국회죠. 사법, 법원이죠. 행정, 보통 우리는 행정부라고 얘기하는데 행정부는 이 세 개를 다 가리키기도 하지만 행정부라고 하면 대통령 중심으로 장관, 국무총리, 이것을 행정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권력을 모두 다 군인이 장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군정입니다.
이 권자는 한자어 사전 5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뭐냐? 자, 왼쪽은 나무이 들어갔죠? 오른쪽은 힘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몽둥이를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고, 이것은 힘써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력이란 뭐냐? 권력, 힘력자죠.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권력입니다. 결국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다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있죠. 자, 우선 권력은 3권이 있습니다. 입법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이죠. 누가 갖고 있어요? 국회가. 사법권, 이것은 재판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합니까? 법원에서 하죠. 그 다음 행정권, 행정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집행하는 힘입니다. 집행하다. 여기선 법을 만들고 여기선 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권인데 바로 행정부라고도 얘기하는데 흔히 이것을 정부라고도 합니다. 정부라고 하면 이 셋을 다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좁은 의미의 정부는 행정부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권력인데 왜 세 가지나 있느냐? 세 가지 권력으로 분립, 나누어 세우는 거죠. 나눌 분자입니다. 왜 그럼 권력을 나누느냐?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견제라는 건 뭐냐? 견은 끌다란 뜻이에요. 끌어당기고 제압하는 거죠. 즉 한쪽이 지나치게 세력을 가지거나 지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억누르는 것, 이것이 견제입니다. 야구에서 견제구가 있죠. 1루에서 2루로 치려고 할 때 그것을 투수가 가끔 1루나 2루에게 공을 던집니다. 그래서 도루 하는 것을, 도는 훔친다는 뜻이죠. 도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견제입니다. 그러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행정부가 있죠. 행정부. 우리가 보통 청와대, 용산 이렇게 얘기하는 행정부가 있어요. 제일 우두머리는 대통령이죠. 그 다음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습니다. 입법부라고 하죠.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우두머리는 누구냐? 국회의장이죠. 그 다음 사법부, 재판하는 곳이죠. 그래서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두머리는 대법원장이에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죠. 서로 법을 만들 수 있는 힘, 판결을 할 수 있는 힘,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죠. 이 견제가 되어야지만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3권의 분립이에요.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제 정치가 돼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란 뜻입니다. 한 개. 옛날에는 대학에 가면 각자 전공이 있었죠. 천문학, 물리학. 그런데 요즘은 이제 부전공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저는 오로지입니다. 홀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 옛날 왕이 지배하던 시대, 왕 멋대로, 이게 전제정치죠. 그런데 현대사에서는 전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독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혼자서, 독은 홀로예요. 혼자 지멋대로 다 재단하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전제와 독재는 약간 다르다. 옛날 왕이 지배하던 시대는 전제정치라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독재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권리가 있죠. 권력과 이익, 이것이 권리입니다. 권리라는 건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권리라고 그래요. 자, 회사의 경우에는 돈도 있죠. 그 돈을 이용해 가지고 변호사를 쓸 수 있죠. 그래갖고 자본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부분 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와 맞설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세 가지 권리를 줍니다. 그것이 노동 3권이에요. 그럼 뭐냐? 단결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결권. 그 다음 단체 교섭권. 노동자들의 대표를 내세워서 회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단체 교섭권이 있고, 그것이 결렬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업 또는 태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파업권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파업이라고 하는 사진 보이시죠? 모두 다 같이 동시에 파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총파업이에요. 그 다음 천부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천은 하늘입니다. 부는 부여했다, 주다란 뜻이에요. 그럼 하늘이 준 인권이 뭐냐? 단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누려야 될 모든 권리, 이것을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천부인권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휘두르는 거지만 권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자가 다르지만 권장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장은 장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고 주는 돈이 장학금이죠. 장학, 장려한다는 뜻이에요. 권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권고하다, 고는 알릴 고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권하는 것, 이것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고란 말이 있지만 권유하다란 말도 있습니다. 이 유는 말로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게 권유입니다. 그런데 강권은 뭐냐? 강제로 권하는 것이죠. 힘으로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강권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라는 말은, 이 고는 알린다는 뜻이에요. 알리다. 인데 중요한 건 백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백이라고 하면 희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실직고 하는 것,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자백이죠. 자백하다. 혼자 말하는 건 뭡니까? 독백이죠. 그 다음 옛날에 보면 그 부대 주변에 철조망을 이렇게 써놓고 접근하면 발포함 하고 부대장 백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백은 희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 백, 부대장 백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 고소가 있고 고발이 있는데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신의 일을 법에 호소하는 것은 고소지만 자신의 일이 아니에요. 물론 자신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주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법원에 호소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고발. 그래서 뭐 고발 뉴스 그러죠. 고발 뉴스. 고소는 자신의 일, 고발은 자신이 아닌 남의 일일 때. 그래서 폐수를 벌였다. 자기도 물론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만의 일은 아니죠. 그것이 고발입니다. 그 다음 귀자인데 귀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촌은 농촌입니다. 귀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사기가 하던 일을 접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귀촌이라고 하죠. 자, 학교가 끝나면 귀가 시간이 있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귀가죠. 가는 집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귀가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이 귀촌이고, 그 다음 자기가 하던 일을 바꾸는 거죠. 농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가 생계수단이 돼요. 그것이 귀농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귀향이죠. 외국에 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귀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자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이 한자 각각과 연결되어 있는 낱말을 연상해 보세요. 촌하면 농촌, 가는 집, 농은 농업, 향은 고향, 국은 나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어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외우려고 하면, 하나만 기억하려고 하면 금방 잊혀집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해하면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자, 한자는 잘 모르겠으면 그게 무슨 말이지? 뭘까 이게? 농업. 뭘까? 고향. 아는 말을 끌어다가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상당수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 업무 복귀. 복이라는 건 찾을 복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복귀입니다. 그 다음 모든 일은 정의로 귀결된다. 결론이죠. 마무리예요. 결국 정의가 이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귀자는 요게 사람의 머리고, 요것은 귀에다가 비녀를 꼽은 겁니다. 옛날에는 남자도 머리를 길렀고 비녀를 꼽았어요. 그래서 비녀를 꼽은 사람들은 귀한 신분이죠. 보통은 어떻게 돼요? 그냥 헝겊으로 머리를 묶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녀를 꽂았어요. 귀할 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귀영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부는 부유한 것이고 부자죠. 귀는 신분이 높은 거예요. 영은 호화로운 이란 뜻입니다. 영화를 누린다. 그래서 부와 돈과 지위를 갖고 영화를 누리는 것, 무비란 뜻이 아닙니다.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부귀영화입니다. 그 다음 희귀병 또는 동물, 식물도 희귀동물, 희귀식물 이런 게 있죠. 희귀는 희가 드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귀는 귀하다죠. 그래서 드물고 귀한 병이 희귀병입니다. 보통은 나타나지 않나. 그리고 자, 그러한 무리를 뭐라고 하느냐? 귀족이라고 하죠. 귀족. 그 다음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옛날 운동회 때예요. 지금 운동회는 날이 좋은 9월이나 이때 하죠. 그래서 보통 햇빛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천막을 치는데 이런 것을 차양 또는 차일이라고 합니다. 차는 차다라는 뜻이에요. 양은 햇볕이죠. 그래서 햇볕을 가리는 것이 양산이고 비를 가리는 것이 우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차일이라고 해요. 차양, 차일. 지금 앞에 보면 탁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상품이 엄청 많죠? 가을 운동회 때입니다. 여기는 의자 위에다 이렇게 상품을 쭉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교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런저런 분들이 넥타이 메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운동회를 찾아온 손님이죠. 그래서 내빈이라고 합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올 레자입니다. 손님 빈이에요. 그래서 찾아와준 손님을 높여 얘기할 때 내빈 여러분께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귀한 손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빈이라고 합니다. 귀빈. 빈은 손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희귀란 말도 있지만 희소란 말도 있어요. 소는 적을 소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을 소와 적을 소를 구분해야 됩니다. 요건 작단 뜻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 요거는 개수입니다.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크기이지만 이것은 개수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것이 소고 개수가 적은 것이 소입니다. 그럼 소년은 뭐예요? 나이가 적은 거죠. 3살, 5살, 10살 이렇게 나이가 적은 것이 소년입니다. 여자는 소녀라고 하죠. 이 한자를 써야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에 소수점을 배웠죠? 소수라는 건 뭐냐? 작은 수예요. 작을 소죠. 작은 수. 그러면 뭐보다 작으냐? 1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가 얼마죠? 3.1428 이렇게 쭉 나가죠. 요 점 3.14 할 때 이 점 이것이 소수점이죠. 점. 그러니까 요 뒤는 이쪽은 1보다 작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이하는 뒤로는 1보다 작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을 소수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자주 틀리는 것, 작다의 반대는 크다고.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이 대소입니다. 모든 대소사에 관여하다, 간섭하다.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일이 간섭하는 것. 대소사죠. 큰 일, 작은 일 합해서 대소사예요. 그 다음 요건 획, 개수를 세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수가 적은 거. 그럼 개수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다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소고 다소예요. 그래서 다소, 많다 적다란 뜻인데 적지만 어느 정도는 이란 뜻입니다. 많건 적건 어느 정도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소 간에 많건 적건 간에 그런 뜻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귀와 신이 하나의 낱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달라요. 귀와 신의 공통점 뭐냐?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번개를 부르고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귀는 인간을 해치는 존재고 신은 인간을 돕는 존재죠. 그럼 몽달귀신, 처녀귀신 인간을 해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 부처님 인간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귀와 신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에 용이 있습니다. 용. 그리고 서양에는 드래곤이 있어요. 이 드래곤을 용으로 번역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용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벼농사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벼가 성장을 하려면 성장기에는 계속 비가 내려서 물이 많아야 돼요. 하지만 결실을 맺을 때는 추수기에는 비가 오면 농사 망칩니다. 그래서 비가 계속 오다가 어떤 데는 비가 안 오는 이런 것을 몬순, 계절풍 지역이라고 하죠. 이 계절풍 지역은 다 벼농사를 짓습니다. 왜? 밀농사보다 3배는 더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몬순 지역인 동아시아 지역은 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도록 비는 것, 기도하는 제사를 지내죠. 그것이 기우제인데 가물면 흉년이 들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비가 내리기를 비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걸 기우제라고 하죠. 누구한테 비는 거냐? 용에게 비는 것입니다. 이 용은 비바람을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은 농사를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죠.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서양의 드래곤은 입으로 불을 뿜으면서 인간을 해치죠. 그리고 용은 이게 뭐예요?
구름이죠. 용은 구름을 타고 다녀요. 날아다니지만 이 서양에서 드래곤은 새처럼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드래곤을 용으로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래곤이 귀라면 용은 신이죠.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그럼 이제 서양 유럽, 특히 유럽 여행을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 조각상을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악룡과 싸우는 성, 세인트란 뜻이죠. 성자, 성인, 게오르기우스인데, 자, 지금 백말 타고 온 이 성 게오르기우스가 창으로 지금 이 용 보입니까? 용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리비아의 작은 나라 사레나 근처의 호수에 사는 그 드래곤이 매일 인간을 제물로 요구해서 마침내 그 왕의 외동딸도 제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광고를 하죠. 자기 딸을 구해주면 공주와 결혼시키고 왕위를 계승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카파도키아에서 온 젊은 기사 게오르기우스가 이 용을 찾아가서 이 공주를 구하고 용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고맙다, 내 사위가 되라, 그리고 나라를 물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게오르기우스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나쁜 귀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오르기우스가 영어에서는 조지가 됩니다. 조지. 서양 이름에는 조지라는 이름이 되게 많죠?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라고 하는 이름은 왜 붙인 거냐? 기독교를 전파하는 기사가 되어라, 이런 뜻이 이름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걸 이제 그 드래곤을 드래곤을 용이라고 번역하기가, 그러니까 앞에다 악할악자 써갖고 악룡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악룡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 게오르기우스는 조지로 바뀐 것이다. 영어에서는 조지다. 이 규칙이란 말은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은 머리를 딴 여자의 모습인데 손에 이게 쪽가위가 아니라 콤파스입니다. 위를 강하게 잡으면 원이 작아지고 느슨하게 잡으면 원이 커지죠. 콤파스예요. 오른쪽은 감투를 쓴 남자처럼 보이는데 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 콤파스가 규이고 이 자가 칙이에요. 이쪽이 여자인 여와씨고 이쪽이 복희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 밑을 보면 서로 뱀처럼 서로 꼬여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남과 여의 교합을 상징한 것으로서 생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벽화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이쪽부터 중국, 우리나라 쪽으로 보이는 벽화입니다. 그럼 이 점들은 뭐냐? 이것은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그래서 이것은 해와 달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규는 여와씨의 콤파스를 의미하고 칙은 복희씨의 자를 의미하는데, 이 콤파스와 자로 모든 도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두가 지켜야 할 질서나 원칙, 이것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규정이란 말이 있어요. 학교 규정, 회사 규정,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의 규모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모는 모범, 틀입니다. 틀, 어떤 크기. 그래서 규모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범위를 규모라고 합니다. 그 회사의 규모는 엄청나. 크기와 범위죠. 그 다음 학교에서의 규칙, 교칙이라고 하죠. 또는 학칙이라고도 합니다. 근본적인 규칙, 원칙입니다. 원은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근원원. 그 다음 법칙. 요것은 이제 자연과학,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법칙. 그 다음 규칙적이다. 일정하게 반복되는 게 규칙적인 것이죠. 그 다음 그 규칙에 어그러지는 것, 반칙을 하는 거죠. 권투시합에서 허리아래를 때리는 거 반칙이죠. 그 다음 이 규자를 또 어떤 정당의 규칙을 당규라고 하고 회사의 규칙을 사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회사 안에 이러이러한 안에 있는 규칙, 그걸 내규라고 합니다. 내규. 그 다음 규범이라는 게 있죠. 규범, 사회가 지켜야 될 규범. 범은 모범이란 뜻이에요. 모범. 그래서 모범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모범, 모범생이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 규장각인데 이 규는 큰 별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글, 학식과 관련이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장은 문장이죠. 이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곳인데 정조 때 그 이전에 임금의 글이나 글씨 이런 것들을 다 모은 곳인데 사실은 그 핑계로 그 젊은 학자들을 모아서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규장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규장각 안에 있는 서가이고 서가라고 할 때 가는 이것은 더할 가자 밑에 나무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형가자입니다. 실형이라는 게 뭐냐? 자, 지금 처마 밑에 이렇게 선반을 깔았죠? 그리고 그 위에다 뭔가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책을 올려놓은 실형을 뭐라고 합니까? 서가라고 하죠. 서가. 도서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어 민주주의. 민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화살로 찔러서 노예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결국은 민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비조차도 사회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이런 뜻이 민주의 뜻이에요. 3권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 핵심은 3권의 분립이다.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을 군인이 이 3권을 갖는 것이 계엄령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군장이 있었죠. 그 다음 노동 3권이 있고 천부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와 신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균자를 하겠습니다. 평균 점수가 얼마냐 할 때 평균 또는 양쪽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을 이루는 것, 균형이란 말이 있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